예,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토용, 포토 레지스터하고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품목은 포토 레지스터입니다. 포토 레지스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EUV용 포토 레지스터라고 있습니다. 이 EUV용 포토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 메모리 공정에서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쓰입니다. 지금은 ARF 포토 레지스터를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남과는 차별화된,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EUV용 포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계속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되면 메모리 1등으로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파운드리 분야인데요.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지금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TSMC를 가장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30년 비메모리 분야 1등에 오르겠다고 삼성전자가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EUV용 포토 레지스터가 계속 수출 규제에 오르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양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어렵사리 잡았던 대형 고객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대목은 이번 수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수출 규제에 따라서 90일 동안 수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한 달 남짓 만에 EUV용 포토 레지스터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해줬다는 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파국으로 수출 규제를 끌고 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본과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EUV용 포토 레지스터와 관련해서 언론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 다음에 또 교도통신에서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 입을 통해서 EUV용 포토 레지스터가 재고를 삼성전자가 6개월, 최대 10개월가량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시 박재근 회장이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오픈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부인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이 EUV용 포토 레지스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소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도 일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외국에서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도 제품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처 다변화가 성공하게 되고 또 국내 제품도 지금 제품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라인 테스트 하는데 한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제품 테스트에서도 별 문제가 없으면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차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사에서도 여러 번 썼던 기사인데요. 애초부터 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베와 미국의 트럼프 간에 모종의 공감대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급소를 공략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메모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실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D램, 램드 모두 공급 차질을 빚어지게 되면 세계 IT 경기가 급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베로서는 수출 규제 전에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에게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을 것이고 서로 간에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D램과 낸드의 시장 구도를 보면요. D램은 삼성 하이닉스가 2등이고 3등이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이 세 개 회사가 95% 이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4위부터는 사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낸드 시장을 보면 삼성, 도시바, 마이크론, 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 순인데요. 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면 도시바 일본 업체, 웨스턴 디지털 미국 업체, 마이크론 미국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하이닉스가 만약 메모리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 D램에서는 마이크론이 득세하게 됩니다. 마이크론 미국 회사죠. 그리고 낸드에서는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다 미국과 일본 회사입니다. 미국, 일본 회사가 득을 보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적인 생산 차질을 빚어질 경우에는 마이크론과 도시바가 모든 것을 커버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구도로 보면 미국과 일본 회사가 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요, 삼성이 TSMC를 맹추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삼성이 주춤하게 되면 아무래도 TSMC 대만 업체가 득세하게 됩니다. TSMC 같은 경우는요,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가장 강한 회사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물량을 스스로 잘 만들어서 컸던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과 더 밀착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주춤하게 되면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가 득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중국 업체인데요. 중국은 사실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서 사실상 지금 괴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틈타서 중국이 한국에도 기웃거리고 일본에서 기웃거리면서 또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한국 업체에는 우리가 일본 소재 대체재를 개발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이걸 써주고 우리 메모리 기술을 좀 가르쳐다오. 또 일본 업체에 가서는 너희들이 삼성 하이닉스의 소재를 다 수출을 못하니 빈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물량을 우리가 사줄 테니 메모리 기술 좀 가르쳐다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고 서울경제도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로 계속 주춤할 경우에는 기존 반도체 업체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후발주자에게도 추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재고 물량이 중요한데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삼성 고순도 브라수도 같은 경우는 재고 물량이 2-3달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양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고를 그간에 많이 쌓아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소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부인은 했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재고 확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보면 적어도 한 4달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달이 넘어가면요,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아니지만 최근에 고동진 스마트폰 삼성전자 사장이 2-3달이 지나면은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쪽도 2-3달, 짧게는 2-3달, 길게는 서너 달이 지나가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있기 전부터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분업 체제에도 균열이 이미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직용공을 둘러싼 보해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으로 번지면서 이번 사태가 확산된 건데요. 우리로서는 이번에 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무역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200억에서 300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소재 국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그리고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소재 국산화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목리 때문에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런 소재 국산화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미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품목을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국산화가 끝난다고 해도 일본 업체를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순도 브라수도 같은 경우에도 세계 시장에서 70%, 많게는 90%가 일본 업체가 들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 안에 이것을 국산화한들,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더라도 일본보다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재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급한 측면에 있어서 이런 전략을 세밀하게 짜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요,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없는 분야를 찾고 또 미래 성장성이 큰 분야,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가지고 도약하기 쉬운 분야를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이번에 그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소재 국산화도 조금 치밀하게 다시 짜서 실행에 옮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지 3개 품목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어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을 하이스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일본처럼 수출 심사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 수출할 때 자료를 이전에는 간단하게 작성했다면 이번엔 좀 복잡하게 내야 될 자료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 정부한테, 우리 기업이. 그리고 일본에 수출할 때 품목에 대한 그 수출 유효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수출을 좀 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일본 업체가 타격을 받도록 하는 게 원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대체제를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석유, 철강, 화학 제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쉽게 대체제를 구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강인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나서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을 하는 강경파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반도체, 한국에 대한 그 반도체 의존도가 우리가 전체 반도체 수출한 물량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으로 간 물량은 1%가 채 안 됩니다. 0.7%에 불과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요. 그리고 지난해 일본이 반도체 수출한 비중도 대만이 59%였는데 우리나라는 19%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본의 산업 구조와 연관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이 원체 강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이상이 약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신 D램의 사용 의존도가 상당히 줄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D램의 자존심이라는 LP다라는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에 2012년 인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구조적으로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업체들과 더 밀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정치권에서 그 메모리 수출을 해야 된다는 강경파들의 의견은 제고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맞대응 성격으로 하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요, 우리 정부에서도 확전을 바라고 이 조치를 취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소미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요. 이 카드를 빼내기 힘든 만큼 이 하이트 리스트 배제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확전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일본 정부도 아마 이신점심 이런 것을 느꼈다고 봅니다.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것들이 좋은 계기가 돼서 확전을 자제하고 대화 국면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